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뭐하고 지내셨길래? 네, 그러면 공부를 이어서 34쪽에 등록전환 보겠습니다. 등록전환. 등록전환은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근데 이 토지가 지목이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이더라는 겁니다.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이에요.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를 통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토지대장 지역도에 등록되는 지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대장 지역도에 옮겨서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이를 등록이 전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등록이 전환됐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를 토지대장 지역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이 전환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등록전환 제도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했죠.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대장 지역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임야도로 등록을 바꾸는 것은 등록전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그 역은 등록전환이 되지 못할 겁니다. 두 번째, 이 등록전환은 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이 정해져 있죠. 10개. 철제, 천구, 유수, 묘목, 도입. 그렇죠. 그래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이었는데 토지대장, 지역도에 등록되는 지목으로 바뀐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고 했죠. 지목 변경을 수반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 세 가지가 있죠.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지목 변경을 수반함이 원칙이지만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전환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세 가지 경우에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등록전환은 요 임야도가 보통 축척이 6,000분의 1이에요. 요 지적도는 보통 축척이 600분의 1 아니면 12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등록전환은 축척의 변화가 뒤따르고 있는데, 이 등록전환에서 나타나는 축척의 변화는 축척변경 제도와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의미가 달라요. 축척변경 제도는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것이 축척변경이죠. 그런데 여기 등록전환은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고 있죠. 따라서 이 등록전환에서 나타나는 축척의 변화는 축척변경 제도와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축척변경에 관한 규정은 등록전환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더, 여기 임야도는 보통 축척이 6,000분의 1이고 지적도는 축척이 6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도면이 훨씬 정밀하게 그려지겠죠. 도면이 훨씬 정밀하게 그려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해서 도면을 정밀하게 그린 다음에 면적도 달라지죠. 면적을 다시 측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밀한 도면을 그려야 되죠. 그때 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측량을 뭐라 불렀습니까? 등록 전환 측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보다 정밀한 지적도가 그려지게 되면 이 지적도를 통해서 면적을 측정해 내야 되겠죠. 이때 나오는 새로운 면적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불렀어요.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을 여기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걸 이쪽에 등록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불렀죠?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 전환된 면적, 등록 전환된 면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보통 이걸 생략해서 등록 전환 면적이라고 불러요. 측량을 통해서 새로 구해진 면적이 등록 전환될 면적.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이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면 이걸 등록 전환이 된 면적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때 여기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얼마냐면 10,000제곱미터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측량을 통해서 새로 그려진 지적도에서 측정된 면적은 얼마냐면 1001제곱미터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새로 구해진 면적의 차가 굉장히 작죠. 오차 허용 범위 이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면적을 여기다가 등록하고 이건 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여기에 면적이 얼마냐면 10,000제곱미터인데 새로운 지적도를 통해서 구해진 면적이 얼마냐면 11,000제곱미터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는 굉장히 크죠. 10%나 되니까 이때는 요거를 여기다가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나도 잘못 등록된 면적이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고친다고 했죠. 이렇게 고치게 됩니다. 이걸 누가 고치는 겁니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요 정도 보시면 뭐 출제되는 거 대부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등록 전환을 보시면 34쪽에 의 나와 있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하지만 그 역은 등록 전환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등록 전환에도 축척의 변화가 뒤따르지만 이건 축적 변경 제도와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따라서 축적 변경에 관한 규정은 등록 전환에 준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원칙은 지목 변경을 수반함이 원칙이지만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 전환 세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세 가지.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대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는 경우.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 등록 전환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 전환을 신청함이 원칙이죠. 다만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다만 가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가 됐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면적 결정 설명이 됐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두 개의 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이건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건 새로 구해진 면적이 더욱더 정밀한 면적이죠. 따라서 여기다가는 뭘 등록하는 겁니까? 등록 전환될 면적을 여기다가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축척과 비교를 하셔야 돼요. 축척 변경과. 그 다음에 분할 신청 나와 있는데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얘기하죠.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졌다면 양입지가 되지 않는 한 지목이 두 개가 존재해버리죠. 그러면 일필일목의 원칙상 지적공부에 두 개를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할을 신청해야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지만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 토지 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 신청 절차에서 다만이라는 문구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면적 읽어보시면 될 테고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이 나와 있는데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합병도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죠. 다만 이외적으로 일정한 지목이 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 일정한 지목이 뭐가 있죠? 철, 제, 전, 구, 유, 수, 학, 도, 부, 채, 공, 자. 이 중에서 11개는 지목의 부호인데요. 하나는 이건 지목은 아니고 공동주택의 부지를 얘기할 겁니다. 이러한 12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합병의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경계나 좌표를 지워주기만 하면 되니까 측량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겠죠. 또한 면적은 합산만 하면 되니까
면적 측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합병 요건을 좀 보셔야 되는데, 합병 요건. 합병 요건은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먼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게 합병이니까 첫 번째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 되죠. 한 필지 성립 요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목이 동일할 것, 집안이 연속적일 것, 축척이 동일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두 번째, 합병 대상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 합병 대상 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 합병 제한 사유가 없어야 될 겁니다. 합병 제한 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합병 제한 사유는 뭐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그렇죠.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환매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또는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또는 지역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권 등기가 유역지 지역권 등기가 되어 있다든지, 이때는 합병이 허용되지 않죠.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이러한 등기가 있다면 합병이 되겠습니까? 지상권 등기, 그 다음에 지역권 등기. 이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 지역권 등기를 얘기하겠죠. 또 전세권 등기,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또는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해서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 또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만 이건 소유자가 다 동일해야 되죠. 소유자가 다르면 안 될 겁니다. 소유자가 동일해야 될 겁니다. 이때는 합병이 가능합니까? 합병이 가능하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네. 세 번째,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할 것,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할 것.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다면 동명이인이 되니까 합병이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 소유권이 공유지분 형태로 존재할 때는 공유지분이 동일해야 된다고 했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다섯 번째, 일정한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와 일정한 사업시행지역 바깥의 토지는 필연적으로 축척이 달라지기 때문에 합병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일정한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끼리만, 바깥의 토지끼리만 합병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거기 책을 보시면 합병할 수 없는 토지 나와 있는데 1번.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 지역, 지목,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이때는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합병을 할 수 없겠죠. 2번.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러면 다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뭐가 있습니까?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환매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유역지 지역권 등기. 그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승역지 지역권 등기, 창설적 공동 저당권 등기가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해서 존재한다면 합병이 가능하다고 했죠. 네, 이건 좀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3번.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축척이 다르다면 어떻습니까?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겠죠. 따라서 합병할 수 없을 겁니다. 2번.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죠. 3번.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죠. 4번.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 용도에 따른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즉 합병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 네 필지 토지가 존재하는데요.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그리고 소유자는 전부 갑이 소유입니다. 그리고 네 필지 지목은 전.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갑은 이 네 필지 토지를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지목이 같으니까
합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요 102번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에서 이제 뭐로 바뀌어야 됩니까? 대로 바뀌겠죠. 그렇다면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니까 용도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합병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지목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갑이 내 필지에 대한 합병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요 102번지 토지에 대한 분할을 같이 신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나머지 세 필지는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렇죠. 합병을 신청하면서 요걸 분할을 같이 신청한다면 당연히 합병은 가능할 겁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6번, 5번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공유지분이 다를 때는 합병 이후에 공유지분을 결정하는 게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합병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동명이인이죠. 소유자가 다른 것이니까 합병할 수 없을 겁니다.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구획정리가 이루어지면 보통 축척이 6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뀝니다. 경지정리. 경지정리가 이루어지면 축척이 보통 12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바뀌게 돼요. 축척변경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축척변경이 시행되고 있죠. 그러한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는 어떻습니까? 축척이 필연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합병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목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면 용도가 달라지죠. 그렇다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줘야 되겠죠. 이를 지목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목변경은 행정처분이라고 했죠. 따라서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서 번복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좀 보시면 한 필지 일부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분할 신청과 함께 왜요? 일필일목의 원칙은 지켜져야 되니까 분할 신청도 해야 되고 지목 변경도 그 부분도 신청해야 되겠죠. 등록 전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만 이는 등록 전환 절차에 의하는 것이지 지목 변경 절차에 의하는 건 아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여러 번 설명드렸죠. 등록 전환의 지목 변경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이 10개가 있었죠. 토지대장, 지역도에 등록되는 지목이 18개 있었죠. 이쪽 지목에서 이쪽 지목으로 바뀌는 것은 등록 전환이 되는 것이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건 등록 전환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이걸 뭐라 불렀다고요? 지목 변경. 그리고 이 안에서 바뀌는 거, 그게 지목 변경이에요. 이 안에서 바뀌는 거, 지목 변경.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꾸는 것만 등록 전환. 경우의 수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의 대상 토지가 나와 있는데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 형태와 성질을 바꾸는 공사가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용도가 달라지겠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도 바꾸게 될 겁니다.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 용도가 지목이죠.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도 바꿔야 될 겁니다. 건축물이 용도가 변경된 경우 학교 건물로 사용됐던 토지인데 그 부지가 그런데 학교가 폐지가 되고 교회 건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토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학교용지에서 종교용지로 바뀌겠죠. 맞아요.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지목 변경이 나타납니다. 3번이 제일 중요한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필지 수가 적은 게 더 낫겠죠. 합병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공사 준공 전을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공사 준공 전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용도는 아직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합병을 위해서 용도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합병을 위해서 지목을 일치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 전이라는 단어에 유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을 신청할 테고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직권으로 지목 변경을 하게 될 겁니다.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정리 방법은 읽어보시면 될 테고 그 다음에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가 나와 있는데 토지가 바다가 됐는데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도 없고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다면 지적공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죠.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말소하게 될 겁니다. 이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때 신청 절차를 보시면 이때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가 바다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말소 신청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은 거기 양가로 1번을 기억하셔야 하는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에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됩니다. 다른 토지 이동은 없어요. 요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 존재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때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겁니다. 다른 건 전부 다 60일인데 이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며칠입니까? 90일. 다른 건 전부 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인데 이거는 기산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통지를 받은 날.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가 바다가 된 그 시점은 불분명해요. 언제 바다가 된지 잘 모르죠. 따라서 시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꼭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수수료 면제 나와 있는데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또한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 수수료는 공짜라고 했죠.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바다로 된 토지의 말소 회복 등록 나와 있는데 둘째 줄에 회복 등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회복 등록 해야 한다도 아니고 회복 등록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복 등록 여부는 지적소관청의 자유재량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만약에 회복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누구에게 기속된다고 했죠? 국가. 이게 뭡니까? 토지 포락이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2번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는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소유자에게는 당연히 통지해야 되고요. 또한 바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를 관리하는 공유수면 관리청에게도 통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밑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공유수면 관리청 대신에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자꾸 틀리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 꼭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등록상 정정이 나와 있는데 등록상 정정은 좀 어렵죠.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할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될 테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등록이 이루어질 때 잘못 등록하는 경우가 있겠죠. 즉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류가 발생했으면 잘못된 내용이 공시되니까 고쳐야 되겠죠. 고쳐야 될 겁니다. 정정하게 될 겁니다. 이를 뭐라 불렀습니까?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 줄여서 등록사항의 정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다 했던 거예요. 이 등록사항의 정정은 원칙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지적소관청은 정정해 줄 수 있죠.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는 지적소관청이 멋대로 정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신청이 있을 때만 정정해 줄 수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예외적인 거예요. 이 예외적인 경우는 몇 가지가 있었죠? 10가지가 있었는데 이 10가지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게 10가지의 공통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객관식 지문이 출제됐을 때 골라내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지적소관청은 정정해 줄 수 있는데 이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죠. 따라서 이 안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보통은 소유자가 몰라요. 모르니까 신청도 못하겠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정정 사유를 사전에 통지해야만 된다고 했죠. 통지해야만 됩니다. must.
해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토지 소유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테고 그래야지만 정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정 사유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게 되면 이제 토지 소유자는 알 테고 신청할 테고 정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사후에는 정정한 이후에는 통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했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면 구태여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해도 좋겠지만 사전에 구태여 통지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지해줘도 좋아요. 하지만 통지 안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적소관청은 보통 통지를 안 할 테고 직권으로 정정한 이후에 사후에는 통지해 줘야 되겠습니까? 통지해 줘야 되겠죠? 네.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때 인접토지의 인접토지에 경계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인접토지 소유자가 가만히 안 있겠죠. 따라서 소유자의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서. 승낙을 해주지 아니할 때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정 판결서. 둘 중에 하나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또한 경계와 면적이 바뀔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측량을 해야 되죠.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등록사항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측량이라고 불러요. 등록사항 정정 측량을 해야 됩니다. 측량을 해서 그 성과도가 지적소관청에게 제출이 돼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줍니다. 문제는 이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를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다면 구태여 보통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하죠. 검사 측량을 하기 때문에 보통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를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다면 제출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때는 확인으로 가름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인접토지 경계나 면적이 바뀔 때는 신청에 의해서 정정은 가능한데 직권에 의한 정정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다시요. 인접토지의 경계와 면적이 변경이 될 때는 직권에 의한 정정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왜요? 손해가 발생하니까. 그렇죠. 손해가 발생할 때는 직권 정정이 허용되지를 않은 겁니다. 누군가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때는 신청에 의한 정정만 허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직권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해서 정정할 때 그 잘못된 부분이 경계와 면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와 면적에 잘못이 있더라는 겁니다. 잘못 등록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잘못 등록된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 측량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잘못 등록된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한 지적 측량은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잘못 등록된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한 지적 측량은 정지시킬 겁니다. 지적 측량은 정지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 등록된 경계와 면적을 이것 자체를 정정하기 위한 잘못 등록된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지적 측량은 이것도 진행시킬까요? 정지시킬까요? 이건 진행시킨다고 했죠. 이건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잘못된 경계와 면적이 지적분부에 등록돼서는 안 되니까. 따라서 잘못된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지적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유자를 정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소유자를 정정하는 경우는 둘로 나눠질 텐데 등기부가 있는 경우, 등기부가 없는 경우. 등기부가 있다면 원칙인 신청에 의한 정정은 당연히 허용이 될 테고 그리고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직권에 의한 정정도 허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등기부, 이 소유자 부분은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부라고 했죠. 그래서 이 소유자 부분은 등기부가 있으니까 등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정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이 등기 관련 자료 안에는 등기 신청에 접수증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소유자 부분이 명확한 것만 등기 관련 자료가 되겠죠. 접수증은 등기시청서가 등기세 접수됐다는 것만 증명하기 때문에 접수증은 이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등기부가 없을 때는 신청에 의한 정정은 당연히 허용되지만 직권에 의한 정정은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명백한 자료가 없으니까 직권에 의한 정정은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신청에 의한 정정도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했죠. 제한이 뭐가 있습니까?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이때 한해서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이때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거. 책을 좀 보겠습니다. 등록상 정정 전부 다 설명이 됐는데요. 어디를 보시느냐면 40쪽에 소관청이 직권에 의한 정정이 나와 있죠. 직권에 의한 정정. 거기 2번을 보시면 첫 번째, 토지이동 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밑줄. 토지이동 정리결의서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없을지라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밑줄. 면적의 증감 없이 고치기 전과 고친 후가 면적의 증감이 없다는 겁니다. 이때는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겠죠. 따라서 직권에 의한 정정이 가능합니다. 3번. 한 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밑줄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 면적은 일치. 지적공부에 잘못 등록된 면적과 실제 측량한 면적이 일치하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때도 직권에 의한 정정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지적공부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밑줄. 잘못 정리가 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애가 잘못돼서 야단을 치기 위해서는 근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잘못 정리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가 명백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도 직권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측량 성과 밑줄. 지적측량 성과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4번을 받은 의결서 4번 밑줄. 의결서 4번이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잘못 입력 밑줄. 잘못 입력됐다는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근거가 명백한 자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직권 정정이 가능하고요. 8번. 토지아필 등기 제한에 위반하여 등기 신청을 각하했을 때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공부 소관청에 알려야 한다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밑줄.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것도 다 밑줄 주셔야 돼요. 이게 개정사항으로 추가가 된 겁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게 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것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요 시점에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요거는 100번지 토지고요. 101번지 토지입니다. 소유자는 둘 다 갑, 요것도 갑이에요. 갑은 요 시점에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을은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이 두 필지 토지에 대해서 100번지, 101번지 토지 갑이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준 상태죠.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은 지적소관청에게 합병을 신청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 두 필지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때 지적소관청은 합병 처분을 해줘야 될까요? 해줘서 안 될까요? 해주면 안 되죠. 왜요? 합병 제한 사유가 존재하죠. 따라서 합병을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적소관청은 착오로 잘못해서 합병을 해줬다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적 공부에서는 합병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한 필지가 완성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등기부상으로도 합쳐져야 되겠죠. 그래서 갑은 이 두 필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필 등기를 신청하더라는 겁니다. 어디에? 등기소에. 그러면 등기소는 합필 등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왜요? 합병 제한 사유가 있으니까. 맞아요. 따라서 등기소는 각하 결정을 할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등기소는 지적소 관청에게 니네도 무효화시키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여기서 합병 처분이 났기 때문에 대장은 면적이 합산됐겠죠. 도면에서 경계는 지워져 있겠죠. 그거 다 무효화시키라고 통지를 해주게 돼요. 그러면 이 지적소 관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산이 된 면적 다시 나눠야 되고, 그리고 도면에서 지워진 경계 다시 그려야 되겠죠. 그걸 직권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유자 신청이 없을지라도. 이거 이해가 되셔요? 이게 개정사항이에요. 이 부분이. 예전에는 이게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가 됐어요.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에만, 그때만 직권에 의한 정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착오로 잘못 합병된 경우에만. 밑줄 치셨죠? 만에 동그라미 치십니다. 만에 동그라미까지 치셔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3번을 보시면 지적구매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한 측량은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지시킬 수 있겠죠.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 잘못 표시된 면적과 경계를 정정하기 위한 지적 측량은 진행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정정은 뭐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축적 변경 들어가겠습니다. 축적 변경. 이거 어느 세월에 지우죠? 칠판이 컸을 때가 좋았는데. 여기 소축척의 지적도가 존재합니다. 지적도나 토지대정에 등록된 토지는 거래가 잘 활발히 이루어진 토지라고 했죠. 따라서 땅값이 비싼 토지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토지가 지적도나 토지대정에 등록된 토지죠. 그런데 소축척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크기가 굉장히 작게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거래는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소축척의 지적도니까 굉장히 토지들이 작게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땅값은 계속 올라가죠. 팔고 싶어도 잘 안 팔려요. 너무 비싸니까. 사고 싶어도 사기가 힘듭니다.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팔고 싶다면 쪼개서, 사고 싶다면 쪼개서 팔고 사야 될 겁니다. 토지가 계속 분할이 돼요. 토지들이 계속 분할이 됩니다. 가뜩이나 작게 등록된 상태인데 토지가 계속 분할이 되다 보면 공시기능은 자꾸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공시기능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대축척의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의 크기가 큼지막하게 그려질 겁니다. 이를 축척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축척 변경 제도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죠. 첫 번째,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축척 변경 제도가 만들어졌죠. 개념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축척 변경 제도는 분할이 자꾸 이루어지는 토지들에서 나타나요. 그거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겠죠. 따라서 지적도에서만 축척 변경이 나타납니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거래가 잘 안 돼요. 축척 변경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꾸는 것만 축척 변경이죠. 그 역은 축척 변경이다 아니다? 아니다. 정밀도가 떨어질 테니까. 세 번째, 이 축척 변경은 예전에는 지적소 관청의 직권에 의해서만 축척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해서도 축척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개정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절차가 출제가 된다고 했죠. 절차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럼 절차를 좀 보겠다는 겁니다. 프린트 PC점. 이것도 벌써 네 번째 하는 거죠. 네. 좀 익숙해지셔야 될 텐데. 축적 변경 절차는 지적서관청이 주관하고 있죠. 축적 변경 절차는 지적서관청이 주관합니다. 그런데 이 축적 변경은 도면 자체가 소축적에서 대축적으로 바뀌고 있죠. 그리고 대축적으로 바뀌니까 면적 경계 좌표가 정밀해지겠죠. 면적 경계 좌표가 정밀하니까 면적이 달라집니다. 면적이 달라지니까 줄어드는 토지도 있을 테고 늘어나는 토지도 있겠죠. 면적이. 따라서 한 사람 최소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면적이 늘어나는 토지도 있을 테고 줄어드는 토지도 있을 텐데 최소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진행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3분의 2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죠. 4분의 3, 3분의 1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면적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개의 제도를 추가시켰습니다. 첫 번째, 여러 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축적변경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또한 시도지사,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합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시 여기까지 꼭 외우셔야 돼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축변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축적 변경을 시행하겠다고 공고합니다. 누가? 지적소관청이. 이때 시행 공고는 반드시 20일 이상 해야 되죠. 시군구 게시판과 축변지역 동리 게시판 20일 이상 해야 될 겁니다. 제일 자주 출제되는 숫자죠. 네,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고 축적 변경 시행 공고일로부터 확정 공고일까지 두 가지를 정지시킨다고 했죠. 왜냐하면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확정 공고 이후에 지적 공고를 정리해야 돼요. 그럼 확정 공고 이전에 지적 공고 정리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또한 확정 공고 시점에 경계가 달라집니다. 보다 정밀한 그 경계로 바뀌게 돼요. 그럼 확정 공고 이전에 이루어진 경계들은 정밀하지 못한 경계죠. 정밀하지 못한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복원 증량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정지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지적정리 정지, 경계복원 증량 정지. 다만 이 축적 변경은 소축적에서 대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측량이 필요하죠. 측량을 하기 위해선 경계점 표지가 설치돼야 됩니다. 경계점 표지는 경계복원 측량을 통해서 설치가 돼요. 그러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복원 측량은 정지시킬까요? 이건 진행시킬까요? 이건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마저 정지시키면 절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복원 측량은 진행을 시킬 겁니다. 또한 축적변경위원회가 정지시키지 말 것을 의결했다면 그때는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측량을 위해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텐데 이 경계점 표지 설치는 누가 하죠? 소유자나 점유자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어디에다가 설치할까요?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누가? 소유자나 점유자가. 언제까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어디에다가?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경계점 표지가 설치가 됐다면 설치된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측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축적 변경 측량이라고 불러요. 축적 변경 측량을 통해서 토지의 표시 등을 새롭게 결정해야 되는데 이때의 토지의 표시 등의 결정은 내부적으로 결정하는데 불과합니다. 정산 절차가 진행이 돼야지만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산 절차를 진행시키기 전 단계니까 토지의 표시 등을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때 이는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하죠. 소재지는 행정구역을 의미하니까 법령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지적소관청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원칙은 각 필지별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롭게 정하게 될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축변의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이것이 필요없는 축적 변경이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개의 축적 변경의 경우에는 면적만 새롭게 정하게 될 겁니다. 이때의 면적은 축적 변경 측량 성과도를 가지고 새롭게 정하는 건 아니고 결과도 갖고 정하게 될 텐데요.
성과도라는 단어는 검사 측량을 거친 이후에 나오는 도면이 성과도예요. 검사 측량을 거치기 전에 나오는 도면을 결과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검사 측량을 거치기 전 단계라서 이때는 결과도 갖고 면적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축변이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 없는 축적 변경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기억나실까요? 그림을 통해서 기억하시라고 했죠.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그리고 소유자는 갑이에요. 그런데 이 100번지 토지는 축척이 600분의 1 지적돼 등록된 상태라는 겁니다. 101번지 토지는 축척이 1200분의 1 지적돼 등록된 상태예요. 그러면 축척이 다르죠. 축척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갑은 합병을 하고자 합니다. 합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합병을 위해서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축척을 일치시키는 방법은 공시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축척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걸 바꿔서는 안 되고 이걸 바꿔야 돼요. 공시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그러면 이거를 600분의 1 지적도로 바꾸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축척이 같아졌으니까 합병이 가능하겠습니까? 합병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이때 뭐가 나타납니까? 축척 변경. 이걸 말로 전환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서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다시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필요 없고 면적만 새롭게 정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이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이라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축척이 조금은 더 정밀해져요. 그래서 600분의 1 지적도에서 500분의 1 지적도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토지니까 지적도 500분의 1 지적도에 다 등록되겠죠. 그런데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제외된 토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외된 토지들은 종전의 축척을 유지하겠죠. 6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된 상태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해요. 똑같은 크기의 면적이 이쪽은 좀 크게 등록되고 이쪽은 작게 등록되죠. 그래서 주변 토지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공시기능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주변 토지와 일치시키면 되겠죠. 이때 뭐가 나타납니까? 축적 변경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때도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필요 없고 면적만 새롭게 정하게 됩니다. 이걸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에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다시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에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도 축변이 의결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필요 없고 면적만 새롭게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이건 예외건 전부 다 면적은 바뀌네요. 그렇죠? 원칙이건 예외건 면적은 바뀌네요. 이때 면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면적이 얼만큼 달라졌는지 지번별로 이게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지번별로. 이를 지번별 조서라고 얘기합니다. 지번별 조서가 작성이 되면 면적이 달라지는 게 확정이 된 거죠. 따라서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는 늘어난 만큼 돈으로 징수해야 되고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는 줄어든 만큼 돈으로 보상해 줘야 되는데 이를 정산 절차라고 부릅니다. 정산 절차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축적 변경 시행 공고도 지체 없이죠. 축적 변경 확정 공고도 지체 없이죠. 축적 변경 확정 공고 시점에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네모칸의 토지 표시 등의 결정은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축적 변경 확정 공고 시점이에요. 따라서 토지 이동 간주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법적으로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값이 달라지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요? 확정 공고 시점. 예외적인 경우
면적이 달라지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요? 확정 공고 시점. 달라졌다면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되겠죠. 그 전에 지적공부에 등록되기 전에는 잘못된 지적공부에 등록 내용이겠죠. 따라서 잘못된 내용이 공시되는 것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으니까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도 지체 없이 등록합니다. 지체 없이 등록하는 거예요. 즉 지적정리도 지체 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했다면 이제 등기부 표제부도 고쳐야 되겠죠. 변경등기 촉탁을 하게 될 텐데 고치기 전까지는 잘못된 내용이 공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된 내용이 공시되는 건 짧으면 짧을수록 좋으니까 변경등기 촉탁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겁니다. 그럼 지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단 프린터에서 4개가 보이네요. 시행공고도 지체 없이, 확정공고도 지체 없이, 지적정리도 지체 없이, 변경등기 촉탁도 지체 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산 절차를 좀 더 확인해 보면 청산금,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돈,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해 주는 돈, 이를 청산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청산금이 계산이 돼야 되겠죠. 먼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조사해서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가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 의결한 바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하게 돼요.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하는데 형식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지적소관청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축변위예요. 왜냐하면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에 따라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결에 따라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이 결정이 되면 증감면적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곱하면 청산금이 결정이 되겠죠. 청산금이 결정이 되면 시군고 게시판과 축변지역 독리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축척변경 시행 공고일은 며칠 이상? 20일 이상. 축척변경 청산금 결정 공고일은 며칠 이상? 15일 이상. 청산금 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수용통지를 토지 소유자가 하게 될 텐데 이때 납부고지 수용통지를 받은 자는 6개월 이내 청산금을 납부하는데 이때 기산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산점. 돈을 주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돈을 주는 자. 그럼 납부고지라는 얘기는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거니까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소관청에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거죠. 그럼 돈이 소유자에게서 지적소관청으로 가는 거니까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겁니다. 수령통지는 지적소관청이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 받아갈 것을 통지하는 것이죠. 돈은 지적소관청에서 토지 소유자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을 기준으로 기산점이 결정돼야 되니까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입니까? 받은 날로부터입니까? 한 날로부터. 수령통지 한 날로부터. 그리고 둘 다 6개월이죠. 6개월. 그 다음에 납부고지 수령통지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텐데 1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의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납부고지건 수용통지건 둘 다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청산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증감 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이때는 청산 금액이 굉장히 작아지죠. 이때는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액 자체가 워낙 작아지니까. 다만 축적변경위원회가 의결을 했다면 이때도 청산하기로 의결을 했다면 진행을 시켜야 될 겁니다. 소유자 전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자꾸 5분의 4로 출제하는데 5분의 4가 아니라 전원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고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서면이 제출된 경우 서면, 그래서 전원, 서면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때는 청산 절차가 생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로 출제가 되는데 책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41쪽을 보시면 축적변경 나와 있는데 이 축적변경은 지적도에서만 나타난다고 했죠. 임야도에서는 축적변경이 나타나지 않죠. 소축척을 큰 축척,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바꾸는 것은 축적변경이지만 대축척을 소축척으로 바꾸는 것은 축적변경이 될 수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축적변경의 사유가 있는데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하죠. 1번.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이때의 토지 이동은 아마도 분할이 될 겁니다. 분할. 잦은 토지 이동으로 한 필지 규모가 너무 작아져서
소축척으로는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게 뭡니까?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축적 변경이 되겠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다면 공시 기능에 혼란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일치시켜야 될 겁니다. 이때 하는 걸 뭐라 부릅니까?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적 변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토지 소유자는 축적 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해야 된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축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절차가 나와 있는데 절차 여기서 다 설명이 됐는데요. 거기 반가로 2번에 반가로 2번에 2번을 보시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적 변경위원회의 의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없이 축적 변경을 할 수 있다. 축적 변경위원회의 의결도 필요 없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도 필요 없는 축적 변경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때는 뭐만 새롭게 정한다고요? 면적만 새롭게 정합니다. 나머지는 종전 지적 공부에 따르겠죠. 거기 1번을 보시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합병을 위해서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 이게 문장으로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림으로 암기하는 게 훨씬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가보시면 거기 4번을 좀 보시는데요. 4번. 경계점 표지는 누가 설치한다고요? 소유자나 점유자가. 언제까지 설치한다고요?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어디에다가 설치한다고요?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 요거 세 가지 포인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면 43쪽에 맨 밑에 보시면 면적 결정이 있죠.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축적 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서 성과도가 아니라고 했죠. 축적 변경 측량 결과도에 따라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적 변경 전의 면적과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적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고 오차 허용 면적을 초과할 때는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 여기에 등록 전환과 차이점이죠.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이 두 개의 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이건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건 이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고 했죠. 맞아요. 왜? 이게 더 정밀한 면적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 축적 변경도 축적 변경 전의 면적보다는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이 더 정밀한 면적이죠. 그러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이건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건 당연히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축적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까? 청산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기억나셔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십니다. 청산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지라도 축적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게 되면 청산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절차가 복잡해져요. 따라서 이때는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축적 변경이 나와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지 아니하는 지역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으로 축적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필지의 경계점을 평판 측량 방법이나 전자평판 측량 방법으로 지상에 복원시킨 후 경의 측량 방법으로 경계점 좌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텐데.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고요.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어디에 처음에 등록이 됐느냐면 소축척의 지적도에 등록이 됐습니다. 크기들이 굉장히 적게 그려지겠죠. 이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존재하는 지적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꾸면서
여기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지적도에서 요 지적도로 곧장 바꿀 수가 있냐?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면 요 지적도를 지표상에 복원을 시킵니다. 복원시켜서 경위 측량을 통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경위 측량을 통해서 지적도와 좌표 등 아니 요거죠, 요거. 경위 측량을 통해서 여기다가 등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이때 등록할 때와 복원이 될 때는 같은 측량 방법을 쓴다고 했죠. 그럼 등록할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니까 무슨 측량을 썼겠습니까? 평판이나 전자평판을 통해서 지적도에 등록했겠죠. 그럼 복원할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평판이나 전자평판을 통해서 복원을 합니다. 그 복원을 한 다음에 경위 측량 방법을 사용해서 여기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면 44쪽에 7번의 청산 절차에서 제곱미터당 금액이 결정되는데 청산을 할 때는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해야 되죠.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밑줄 지적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한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적변경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뭐라고 출제하느냐면 확정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렇게 출제합니다. 확정공고일이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왜요? 확정공고일은 청산 절차 이후에 나타나죠. 그러면 청산 절차 기준 시점에서는 확정공고일은 미래 시점이에요. 미래의 토지의 가치를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과거의 가치는 확정이 되지만 미래의 가치는 확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확정공고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좀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거기 5번에 차액 처리가 나오는데 차액 줄어든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줄 거 다 보상해주고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할 거 다 징수했을 때 남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모자란 돈이 있을 수도 있죠. 맞아요. 이를 차액 처리라고 불러요. 이 차액 처리는 누가 책임지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유는 독립된 예산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적소관청은 비자치구청장이 포함된다고 했죠. 맞아요. 지적소관청 안에는 비자치구청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자치구청장은 독립된 예산권이 없어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차액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독립된 예산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차액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지적소관청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틀린 겁니다. 이때는 지방자치단체이어야 돼요. 그럼 비자치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비자치구가 속한 시의 시장, 걔가 차액을 처리해야 되겠죠. 네,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축적변경위원회가 나오는데 거기 반가로 1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명합니까?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른쪽을 가보시면 회의가 있는데 회의는 누가 소집할까요? 둘째 줄에 위원장이 소집하겠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5일 전에는 통지해야지만 고민하고 오겠죠. 이걸 숙려기간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